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널스 이수아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평가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댓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편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렇게 어려운 편집은 아니었지만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이 평가표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일단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7일 동안 환자를 관찰하고, 입원 평가라 해서 여기 보시면 입원 평가가 있죠. 입원 평가라고 해서 입원 평가에 관련된 평가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라는 것은요, 입원 중이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는 보통 매월 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환자를 관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전달에 마지막 뭐 한 3일 그리고 다음 달이 시작되고 나서 뭐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전후로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평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표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나하나 하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대부분의 평가표의 최종 점검은 수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사과에서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간호사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 일단은 수간호사가 주로 하는 업무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적인 그 스태프들은 좀 도와주는, 일단은 도와주고 나면 최종 평가를 수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부를 이제 수간호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하실 것은요, 이 폐혈증 코드를 잡고 있다라던가 폐렴 코드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평가 기간과 겹쳐지게 되면, 이 평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일부터 7일 사이에 폐혈증이라던가 폐렴 코드를 잡고 치료 행위를 하는 환자는 폐렴 치료 행위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다시 환자를 사정을 하고 평가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 이 평가표는 EMR의 양식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평가표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환자의 어떤 일반 사항과 의식 상태입니다. 일반 사항은 환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요양 개시일, 그리고 여기는 요양 개시일이 이제 계속 입원 중인 환자 평가이기 때문에 2월 1일이고요. 입원 환자 평가일 경우에는 그 입원 날짜로부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작성 일자가 최종적으로 끝나는 시점에 관련돼서 작성 일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성하는 간호사의 이름과 사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입원 평가인 경우에는요, 이거 입원 1개월 전에 어디서 거주를 했었는지에 관련된 것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 입원 중에 환자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교육 수준에 관련돼서는요, 환자가 MMSE 라고 해서 그 치매 척도 평가를 하게 되죠. 그 척도 평가에 교육 수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항에서 이 교육 수준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혈압은요, 이 평가 기간 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혈압이 체크된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의식 상태죠. 이 의식 상태가 혼수이냐,
혼수이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리고 선만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인지 기능이죠. 예, 여기 보시면 인지 기능으로 들어가시게 되고요. 인지 기능은 단기 기억력, 그리고 일상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식 기술, 그리고 이해시키는 능력, 말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행동 증상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인지 기능에 관련돼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MMSE 검사를 했을 경우 거기에 관련된 점수를 입력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단기 기억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MMS를 해봤을 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정상이냐 이상이 있느냐, 그리고 일상생활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식 기술도 7일 동안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해시키는 능력도 그 환자가 대부분 이해시키는지, 가끔 이해시키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행동 증상, 여기에 만각, 환각, 초조, 공격성에 관련된 어떤 행동 증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있다, 가끔, 자주, 매우 자주 라는 란에 예, 상황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MSE는요, 우리가 입원을 하시게 되면 MMS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평가표를 작성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MMSE를 시행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아니오를 하시면 되겠죠.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MMS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재활에서도 MMS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주 MMS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6개월 이내에 MMS를 했는 경우에는 예, 아닌 경우에는 아니요.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신체 배설 기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체 배설 기능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 가시면은요, 그 ADL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ADL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기에 Activities of Daily L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죠. 이게 옷을 벗고 입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식사하고 또 체위 변경하고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라는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완전 자립이냐, 감독이 필요하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게 되어 있죠. 이 완전 자립이냐, 감독이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또 차팅이 있습니다. 이 차팅은 여기 모든 것에 관련된 차팅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요. 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감독이 필요하냐에 관련된 차팅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수간호사가 차팅을 해 놓은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해주는 어떤 병원 내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벌써 7분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저는 중환자 병동에 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간호사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적인 도움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상 상태 여부, 아닐 경우에는 아니요. 기면 예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재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어떤 예를 들면 환자나 직원들이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력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설 기능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대변에 관련된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소변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폴리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다르게 체크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환자가 또 배변 조절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방광 재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혹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환자는 패드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인공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인공누를 시스토오스톰이죠. 백을 차고 있는 경우는 그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질병 진단. 예, 다음에 보시면은
이 질병이 환자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뇨가 있다 이해를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평가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공복시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혈색소 검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실시한 경우 얼마가 나왔는지 HbA1c죠. 이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검사 날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상병명에 관해서 이 상병명이 진단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EMR에 보시면은 주치의들이 상병명을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한 것이 여기에 뜨게 되죠. 뜨는 것이 있는데 이 환자가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은 뭐 있다라는 것에 체크를 해주고 파킨슨이 있으면 파킨슨 예,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영양 관련 장애가 있는데요. 이 영양 관련 장애에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면은 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진단명이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 구강, 영양 상태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평가 기간 내에 열이 있었던 경우에는 열에 있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7도 7, 7도 8 이상인 경우에 예, 체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증으로 인해서 예, 주사제가 투여가 되었던 경우, 뭐 통증으로 인해서 예, 뭐 약이 투여가 된 경우가 있어서 차팅이 들어가게 되면 예, 거기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낙상 여부에 대해서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30일 이내 낙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입원을 했는데 뭐 혼자서 지내던 노인분께서 뭐 한 6개월 입원을 하셨는데 뭐 자녀들이 모시고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 불가인 경우가 있죠. 근데 그 환자는 치매가 인지장애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뭐 낙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예, 확인 불가로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기 질환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체크를 해주시는 항목이 또 있으시죠. 그리고 구강 및 영양 상태,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경우에는 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이 환자는 L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L튜브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삼키는 것 자체가 L튜브가 대신 삼켜주죠. 예, 다 대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삼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 매달 체중을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중의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체중의 감소는 1, 2kg 감소됐다라고 해가지고요. 그 체중 감소에 관련돼서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ADL에 관해서 그리고 이 평가표에 관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실 기회가 계실 거예요. 그때 계시면은 이 체중 감소에 관련된 체크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예, 측정을 해서 예, 아니오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현재 뭐 음식을 잘 못 먹고 있는 경우 정맥 내에 뭐 영양제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는 예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경관 영양, 그 L튜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관 영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그리고 정맥 또는 경관을 통한 섭취를 했을 때 그 해당 사항이 되는 환자에게만 체크가 되는 거죠. 3일 동안의 정맥 또는 경관으로 섭취한 칼로리의 비율 예, ADL 1일부터 7일 동안에서 3일 가니까 5, 6, 7일 동안이죠. 5, 6, 7일. 예, 몇 프로 정도 칼로리 비율이 있느냐에 관련된 것은 이것은 그 칼로리에 따라서 계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경우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 투약 치료에 관련된 것 예, 여기 들어가시면은요. 이 환자 피부 궤양 또는 욕창이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 욕창이 몇 단계이냐에 따라서 체크 표시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현재 이 환자는 욕창이 없기 때문에 예, 욕창에 관련된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새로 욕창이 평가 기간에 발생이 되었느냐 발생이 되었다면 있음, 없으면 없음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되시고요. 발생이 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짜를 적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의 욕창의 과거력,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 환자는 1년 사이의 욕창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있음. 여기 보시면 현재 욕창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예, 현재 욕창은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난 1년 사이 욕창 예, 여기 없음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의 문제,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발에 감염이 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당뇨 족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발의 감염, 그 다음에 뭐 개방성 피부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피부 문제에 대한 처치,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의 사용, 그게 뭐냐면 공기침대죠. 공기침대를 이 환자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체위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체위 변경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체위 변경을 2시간마다 한다라는 기록지와 예, 차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하게 이제 차팅 기록지가 들어가지 않거나 혹은 그냥 뭐 간헐적으로 체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 체크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압력을 줄여주는 사용 도구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욕창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드레싱을 하는 경우는 드레싱에 관련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게 발이냐 발 이외이냐에 따라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제가 투여된 경우 예를 들면 이 환자가 이 기간 동안에 뭐 진통이 심했다라던가 열이 심해서 주사가 투여되었다. 1일부터 7일간에 투여가 되었다. 혹은 이 환자가 1일부터 7일 사이에 일렉트로 검사를 했는데 NA 수치가 낮았다. 그러면 거기에 NaCl을 우리가 믹스를 해서 수액이 투여가 되었다라면은 투여가 됐다라는 것에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매일이냐, 매일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체크 사항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특수 처치 및 전문 재활 치료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환자가 네블라이저를 이용했다. 혹은 정맥 주사에 어떤 투약이 들어갔다. 이 정맥 주사에 의한 투약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액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도 예, 설명을 다 드리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어떤 교육의 어떤 기회가 또 되신다면 예,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하고 있으면 산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벤틸레이터 환자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절개 T튜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관절개 관리 혹은 장루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배변 관리, 루 관리를 해서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재활치료, 그 평가 기간 동안 전문 재활치료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 몇 번을 받았느냐, 며칠을 받았냐에 따라서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이렇게 평가표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예, 드렸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 도움이 예, 되시기를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평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평가표는 요양병원에서만 예, 사용하는 예, 평가표입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 유튜브 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교육을 해주시는 간호사라던가 예, 심사과에서 예, 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따로 여러분께서 요양에 관련된 책자들을 찾아보시면 예, 아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접하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많이 좀 뭔가 모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땠냐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 평가에 관련된 책자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더라도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